네, 안녕하세요.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의 전은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환경을 혁신하는 교육을 저는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교육 방법 측면에서 접근이 될 텐데요. AI 교육은 그래서 그러한 그 첨단 핵심 기술 중에 AI를 활용해서 우리 교육의 혁신을 가져오고자 하는 교육인데요. 우선 AI 교육은 AI의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어떤 단순히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기능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AI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구로서의 AI 교육 그리고 내용으로서의 AI 교육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내용으로서의 AI 교육은 AI 자체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를 직접 개발하는 AI 개발 교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로서 AI 교육은 AI 활용 교육과 또 활용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이런 교육들이 다 AI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AI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교육이잖아요. AI라는 용어가 생긴 지도 1950년대에 생겨서 꽤 오랫동안 이제 발전해 왔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2016년이었죠. 알파고 사건 때문에 아마 그 전 국민들이 AI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그동안에 잘 못했던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텍스트 인식 같은 기술들이 대단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아주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만약에 줄여서 얘기한다면 인간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단순히 이제 인식 기술 정도만 발달되어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미래교육이라는 게 갑자기 하도는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10여 년 전부터 미래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왔고 사실 미래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긴 거에 항상 미래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용어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그러나 지금 최근 여러 이제 교육청에서 새로운 이제 교육감께서 부임하면서 미래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관점에서는 기존의 교육 정책, 특히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과 좀 다른 정책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그러면 기존의 정책과 다른 점이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첫 번째가 학력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는 참학력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아이들의 능력들을 키우는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초학력이 좀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제대로 케어할 수 없는 그 학생들의 경우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거의 80% 가까이가 학력
내지는 학습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었다라는 응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학습 격차 해소를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는 거, AI라든가 아니면 뭐 빅데이터 내지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 또 에듀테크 기업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활용한 이러한 교육들이 강조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에듀테크라는 부분들이 AI라는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미래에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 보고 그런 것을 하나의 미래교육이라는 용어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래교육에 대해서 개념적, 내지는 철학적, 내지는 교육학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된 바는 아직 없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세종교육 2030 만들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를 좀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로는 이제 처음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 중심 미래교육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개념적인 해나가고 순수하게 교육적이나 철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 중심 미래교육이 무엇인지를 개념 정의를 다시 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 10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잘못한 정책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교육정보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가 17개 시도교육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 16위나 17위라는 지표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기기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정보 교육하는 수업 시수가 일반 평균의 절반, 전국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추구해야 될 한 방향이 그러한 미래교육이란 표현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정보기기라든가 AI, 내지는 에듀테크 기업의 어떤 여러 솔루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에듀테크 기술이나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 환경에 구축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다양한 선택 과목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선택 과목은 이제 중학교에서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교가 연합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의 어떤 과목을 개설하거나 또 기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해왔던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내지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두 번째 맞춤형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학습 격차,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심각해졌는데 도농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소득 계층 간의 학습 격차도 매우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코비드-19 같은 이러한 상황들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온오프라인 연계하는 교육들 또 순수하게 온라인만 하는 교육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온라인 교육을 좀 민방위 훈련하듯이 뭐 한 학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좀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런 위기 상황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내지는 국가 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아주 단기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구할 미래교육의 한 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온라인 학교는 이제 고교 학점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올해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4개 교육청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억 이상의 예산을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이제 각종 학교 형태로, 여러분들 각종 학교 하면 대표적인 게 대안학교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 온라인으로만 하는 학교 체제가 처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라는 제도는 있지만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격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받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각종 학교는 완전 순수하게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을 일반 학교 학생들이 수강 신청해서 수강을 하고 그 결과를 성적표로 산출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제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는 이번에 신청을 못했어요. 아마 내년에도 또 신청을 받을 것 같은데 꼭 응모하셔서 우리 그 미래교육 혁신센터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 준다면 정말 좋은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교사의 역할이 분명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저는 교사의 역할을 세이지 온 더 스테이지에서 바로 가이드 온 더 사이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우선 무대 위의 현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 옆을 개관순시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격려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AI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쌓는 방법은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인 선생님이 일일이 학생들을 보고 관찰하면서 기록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현재 교육 환경에서는 매 시간마다 모든 학생의 정보를 기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교실에다가 카메라나 내지는 마이크를 설치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 인권이나 교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패드, 1인 1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1인 1기기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그 위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올라가고요. 컨텐츠 밑에는 바로 플랫폼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디지털 교과서 같은 플랫폼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인공지능이 같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뭘 클릭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누구랑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수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분석을 해주고 실시간으로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모니터링을 해주죠. 초등학교 5학년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모르는 것이 최소 공배수를 몰라서 그런 건가? 통분을 몰라서 그런가? 공배수를 모르는 건가? 아니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배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하려면 수많은 문제를 아이들에게 다시 풀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디에서 오개념이 있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수업 중에 그 패드를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패드에서 올라온 정보를 보고 이 아이가 정말 그러한지, 또 AI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면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또 평상시에 관찰, 데이터로 관찰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AI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사의 개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처방들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에 단기적으로는 한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기에서 간단한 이런 데이터 분석 기능들을 추가해 줘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진단하고 예측하고 처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AI가 직접 우리 아이들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관점과 개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그것이 바로 저는 당장 3년 내지 5년 안에 바라볼 수 있는 미래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교육하면 지나치게 정보화 기술, 에듀테크 기업에 의한 뭐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또 정보 기술이 너무 기술 중심의 교육이 되면서 비인간화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020년도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라는 어젠다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크게 두 축으로 나눴습니다. 한 축이 인간다움, 또 한 축은 미래다움,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눴거든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계속 우리 교육계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성을 찾는 거, 인간의 고유성을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점차 인간처럼 아마 사고하려고 노력하고 또 인간의 기능들을 대신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 인간성에 대한 어떤 그 고민도 생길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에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 중심의 어떤 인간다움을 찾는 교육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육정보화라든가 에듀테크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교육에 접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해 하시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키워줘야 될 역량이란 게 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이런 그 첨단 기술들은 하나의 교육 수단인 거거든요. 교육을 하는 데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길러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할 텐데 그것을 이제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OECD에서 이미 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AI의 기능이 얼마큼 향상될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될 역량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과거에는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네들은 핵심 역량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혁신 역량이라는 핵심 역량이 아니라 혁신 역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혁신 역량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자. 두 번째로는 이런 가치관의 혼란들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발생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긴장과 딜레마거든요. 이런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자. 책임감을 갖는 우리 학생들을 양성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새로운 가치 창출한다는 것이 뭐냐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는 것이고 마지막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자는 부분에서는 성찰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AI가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은 첨단 기술, AI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실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학생, 심지어 다른 나라 학생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나와 다름을 알게 되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소통과 협력을 가르칠 수 있는 기술 어떤 방법들이 바로 이러한 첨단 기술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AI라든가 에듀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활용했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이제 겁을 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와 달리 에듀테크 기술들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누구나 그것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그동안에 핸드폰만 보면 게임, 중독, 내지는 SNS 이거에 딱 꽂혀 있거든요. 그 이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것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은 스스로 배운 거죠. 학교에서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한 번도 가르친 적 없고 부모도 가르친 적 없고 아이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1인 1 기기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기기 위에 플랫폼이 올라가고 그 플랫폼 외에는 교육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올라갈 겁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어플이라든가 교육용 컨텐츠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AI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AI 뭐 팽톡이라든가 EBS에서 만든 여러 가지 맞춤 서비스 제공하는 툴들이 있거든요. 이런 툴들을 이용한다면 최소한 이제 어떤 지겨운 수학 공부가 아니라 최소한 재미있는 수학 공부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아이들도 그런 역기능에서 조금이라도 좀 해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교육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교사가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우리 교사의 역할을 대체할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AI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여지는 데이터만 가지고 기록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행동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행동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드러난 행동일지라도 데이터로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AI는 단순히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평가들을 기록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한 데이터를 하나를 보여줄 것 뿐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보고 적절한 분석이었는지도 봐야 되지만 그런 예측이나 처방 결과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학교 업무나 평가 업무 때문에 제대로 우리 아이들 수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매 수업 시간마다 관찰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이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아이들을 본연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를 더 넓혀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러닝 정책들은 이렇게 교육 정보화 정책들을 보면 잘 만든 시스템 그리고 잘 만드는 컨텐츠만 있으면 선생님 없이도 마치 교육이 이루어질 것처럼 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한 컨텐츠는 나에게 안 맞기 때문이에요. 이런 컨텐츠는 모든 사람을 위한 컨텐츠이다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한 부분 내지는 내가 더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찾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줄 거거든요. AI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역시 그 정보 역시 한쪽으로 그 주어진 데이터만 분석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처방을 한다면 훨씬 더 그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AI는 내지는 우리가 미래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기술이나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들이 있을 텐데 저는 미래교육이 에듀테크라든가 AI를 사용하는 기술들 아주 소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나머지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저같이 이제 교육정보화에 있지 않은 다른 부분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AI는요
사람을 대체할 겁니다. 그리고 AI로 인해서 이 삶의 질의 격차는 엄청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AI를 잘 쓰는 사람은 못 쓰는 사람을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AI를 잘 쓰는 사람은 못 쓰는 사람과의 어떤 삶의 질의 격차도 커질 겁니다. 근데 AI를 이용하면 내가 정말 모르는 거, 받아 올림이 있는 거, 받아 내림이 있는 거, 내지는 정말 내가 오류가 많은 어떤 유형들만 쪽쪽 뽑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죠.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과 내가 무작정 모든 것을 다 하는 학생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당연히 AI를 쓰는 학생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AI를 쓸 줄 아는 학생과 쓰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학교의 학력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뭐 주식을 투자를 하든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직업을 진로 교육을 하든 간에 AI를 활용한 어떤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 것과 내 개인적인 어떤 경험 내지는 부모나 선생님의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차이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AI 교육은 필연적으로 삶의 질의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바로 미래교육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그 하나가 AI 같은 에듀테크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활용함으로써 선생님의 업무를 좀 도와주고 학생들의 진로나 내지는 적성들을 찾아주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AI 교육의 끝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